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세상 행복 전도사입니다. 일부 2025년 장애연금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한 통의 전화. 여보세요. 혹시 장애연금 상담 가능할까요?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 전화를 건 이는 50대 초반의 여성 김선영 씨였습니다. 제가 상급장애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었는데요. 내년에 제도가 바뀐다던데 혹시 저 같은 사람은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요즘 저희 사무실로 자주 걸려오는 문의입니다. 2025년부터 장애연금 제도가 20여 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사자는 물론 보호자와 가족들까지 큰 불안을 느끼고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장애연금 개편, 특히 노령연금과의 관계, 지급 기준의 변화, 장애 등급별 영향, 중복 수급 문제, 기존 수급자의 권리 유지 여부 등을 전문가 의견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2부. 지금까지의 장애연금 어떻게 운영되었을까? 장애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국민연금, 장애연금, 또 하나는 장애인연금. 오늘 영상의 중심은 국민연금, 장애연금입니다. 의는 국민연금 가입 중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지급되는 연금인데요. 중요한 건 바로 가입 중이라는 조건입니다. 즉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장애만 연금 지급 대상이 되며 가입 전에 생긴 장애나 미가입 기간 중 발생한 장애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니었죠. 또한 장애 등급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과거에는 1에서 3등급 장애만 연금 대상이었고 4에서 6등급은 제외되었죠. 이후 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기능적 장애와 일상생활 영향 정도로 판정 기준이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의료 중심의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3부. 그런데 왜 제도를 바꾸는 걸까? 제도 개편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장애 판정 기준의 불균형. 같은 장애임에도 병원이나 의사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컨대 척수장애로 3급을 받은 A씨는 연금을 받지만 비슷한 상황의 B씨는 4급 판정을 받아 탈락하는 일이 벌어졌죠. 2. 노령연금과의 중복수급 문제. 60세 이후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 대신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구조가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와 지급기준 혼선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3. 고령장애인 인구의 급증.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되면서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이 겹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하고 의학적 기준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중심의 기능평가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부. 2025년 장애연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1기능 중심 평가로 전환. 2025년 1월부터 장애연금 지급 기준은 의학적 판단에서 기능적 판단으로 개편됩니다. 즉 일상생활 수행능력 중심 평가로 바뀝니다. 진단서 하나로 받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얼마나 생활에 제약이 있는지가 연금 수급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 노령연금 전환제도 도입. 65세 이후의 장애연금 수급자는 일정 요건에 따라 노령연금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다만 일부는 선택권을 보장해 혼란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3기존 수급자 권리는 유지. 기존에 이미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됩니다. 다만 재판정 대상자라면 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부. 사례로 보면 확실히 이해됩니다. 사례 1. 김영수 씨는 퇴직 후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하였습니다. 25년간 공사 현장에서 일한 김 씨는 퇴직 후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대부분 잃었습니다. 장애 2급 판정을 받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끝난 후였기 때문에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죠. 그러나 2025년부터는 가입 종료 후 5년 내 장애 발생 시 일정 조건 아래 수급 가능성이 열립니다. 사례 2. 최미선 씨는 교통사고 후 반신마비가 되었습니다. 현직 교사였던 최 씨는 교통사고로 반신마비를 입고 장애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65세가 되며 노령연금으로의 전환 안내를 받았고 문제는 노령연금이 장애연금보다 적다는 점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일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왜 더 적은 돈을 받아야 하나요? 이런 불만이 커지자 복지부는 전환 후 수급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6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개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장애 전문 법률사무소 박지훈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번 개편에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많습니다. 특히 재판정 대상자가 새로운 기준에서 탈락하는 경우 법적으로 이의 제기할 근거가 부족한 점이 문제입니다. 또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수급자들이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고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안내 책임이 더 강화되어야 할 때입니다. 7부.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내 연금 자격부터 점검. 장애연금 대상인지, 노령연금 전환 가능성은 있는지, 가입 기간과 장애 발생 시점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재판정 일정 체크.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기 전 필요한 서류 준비. 이해 신청 절차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전문가 상담 필수. 변호사, 노무사, 복지사와 미리 상담해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8부. 제도는 바뀌어도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국가가 제도를 바꾸는 이유는 대개 더 나은 방향을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정보 부족으로 권리를 놓치고 누군가는 혼란 속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알고 더 철저히 대비하고 필요할 땐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장애인연금 중복수급 문제와 전환 시 꿀팁을 더욱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우리는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